자, 불사인의 첫 번째 카드 여행 카드인데요. 어 얘는 진도견, 이름이 산이에요. 보호자님하고 여름에 안면도로 캠핑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이제 보내주셨던 건데요. 이 여행 카드의 키워드는 여행, 추억,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보니까 뭔가 변화 변동이 생길 때, 이동, 움직임이 있을 때, 요렇게 잘 나오는 카드입니다. 지금 페타로 카드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림들은요, 실제 있었던 동물들을 바탕으로 그려졌어요. 상상해서 그린 동물들 아닙니다. 다 실존했던 동물들이고, 제가 오랜 기간 임상 테스트를 다 했던 그 반려동물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요 사진에서 보고 그렸죠. 얼굴이 너무 오래 드러날까 봐 빨리 넘겼습니다. 여행 카드 나왔던 사례를 보죠. 여행을 꼬미 없이, 꼬미도 같이 동참해 줬던 친구인데요. 꼬미 없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꼬미에게도 미안하고 여행 및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애라 겸사, 동반, 가족여행 날짜 이야기를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카드가 나왔던 사례였고요. 자, 두 번째, 싸움 카드예요. 자, 싸움, 시비, 다툼, 구설, 격한 감정, 신경 예민, 짜증, 민감, 딱 봐도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럼요. 제목이 싸움인데요. 자, 요건요. 그 아리까리 보호자님이 유튜브에 아리까리 TV를 하시는데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돼요. 거기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싸우는 아리까리 모습이 나오는데 요걸 보고 실제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린 거죠. 자, 언제 나왔나 한번 보죠. 자, 아리까리. 장난감 인형을 던져주면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가 아리는 가져오고 싶어하고 까리는 지가 가지고 토끼고 싶어하고 진짜 찐 리얼 싸움을 합니다. 정말 카드 사진 리얼이에요. 당연하죠. 아리까리로 모델로 해서 그렸으니까요. 네. 그래 놓고는 또 제가 일하고 있으면 둘이 옆에 와서 누워서 꽁냥꽁냥 서로 귓속 핥아서 청소해주고 뽀뽀하고 뒹굴거립니다. 찐 가족 같죠? 이렇게 리딩 하셨네요. 아리까리는 하나는 수컷, 하나는 암컷이라서 서로 이제 그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조합이죠. 저는 사실 잘 몰라 가지고 저희 집에 3 마리 다 수컷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알게 됐는데 합사를 시킬 때 기왕이면 성별을 다르게 가져오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잘 몰라 가지고 예 그랬답니다. 자, 운동 카드예요. 말 그대로 운동, 활발함, 신체 활동, 에너지 소모, 움직임, 부산스러움 이제 요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요 아리까리 TV에 아리하고 까리가 이렇게 근데 그림인데 거의 비슷하게 그쵸? 이게 디지털 드로잉이라 사진을 바탕으로 위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서 거의 사진하고 싱크로율이 진짜 되게 높죠. 자, 그리고 언제 나왔나 보죠. 오늘도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대박이의 엉덩이와 꼬리에 묻은 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바로 욕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켰어요. 대박이는 목욕만 하면 갑자기 활발해집니다. 목욕 이후 살짝 흥분 상태가 되는군요. 이리저리 거실을 뛰어다녀서 오늘은 털 말리기가 쉽지 않았네요. 너무 꼼짝거려가고 힘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휴식 카드입니다. 휴식, 쉼, 편안함, 방해 금지, 휴식이 필요해. 요럴 때 이제 나오는 카드인데요. 실제로 우리 대박이 여름에 쿨매트에서 이렇게 쉬는 사진을 바탕으로 앞부분을 제가 카드로 만들었죠. 근데 또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여기에 곰돌이 인형, 자는 인형 추가. 네, 그렇게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자,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저도 삼둥이들도 휴일을 좋아하는데요.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도 되니까요. 늘어지게 늦잠을 자는 걸 막둥이 당첨이도 좋아합니다. 당첨이는 살짝 게으른 본능이. 그 우리 막내 당첨이가 나이는 제일 어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제일 좀 게을러요. 보통 왜 그 현관에 보호자님이 이제 퇴근하고 오면 강아지들이 막 현관까지 다 달려나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당첨이는 제가 들어올 땐 나오는데 신랑이 들어올 때는 안 나가요. 그냥 안방에 누워서 잡니다. 네. 차별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자, 본능 카드예요. 말 그대로 본능, 성욕, 식욕, 성취욕, 하고 싶은 욕구, 진짜 강아지들의 본능적인 행동들 이런 게 나올 때 잘 나오는 카드인데요. 이거를 사진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페타로 카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사진이고 막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요 장면 뭐 두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종종 보실 수 있겠지만 네 또 귀한 사진을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카드에 잘 그려서 사용했습니다. 자, 본능 언제 났나 볼까요? 산책하고 집에 들어오니 기분이 좋아진 로또가 도너츠 방석을 접어서 신나게 본능 해소를 하네요. 그 왜 알아서 셀프로 예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우리 로또는 그나마 도너츠 방석을 이렇게 접어 놓고 이렇게 잘하는데 제 친구네 강아지는 제 친구 팔에다가 한대요. 아이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본능 해소를 한답니다. 못 본 척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갔어요. 로또의 은밀한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러면서. 자, 여섯 번째 카드, 산책 카드입니다. 말 그대로 산책하는 산책, 여유,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 주변 관찰, 힐링, 스트레스 해소, 교감, 자연, 지나가는 일들, 이제 요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대박이를 보고 그렸는데 짜잔! 이 표정.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보시면 이 산책 가기 직전에 대박이 웃는 표정이 그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져 있거든요. 이 산책 가는 대박이 표정이 너무 밝아 가지고 네. 아무튼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준마술 채널 들어가셔서 이 카드 그려진 과정들이랑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언제 났나 보죠. 이별 카드와 산책 카드가 같이 붙어놨죠. 너무 추워진 날씨에 산책은 엄두도 못 냈어요. 산책과는 이별하고 집에서 드러누워 잠만 자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가야 신나게 뒷발차기도 하고 냄새도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릴 텐데 미안해지네요. 이렇게 리딩을 했죠. 자, 그리고 7번 경쟁 카드예요. 집착, 서열 싸움, 다툼, 자존심, 이기려는 본능. 이제 요런 요 사진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것만 그리기엔 또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줄다리기 하듯이 조금 추가해서 그림을 더 그려 넣었죠. 자, 언제 났나 볼까요? 당첨인은 오늘 객검 때문에 형들이랑 경쟁을 하네요. 꼭 자기가 받은 객검을 숨겨두고 형들 것만 노립니다. 특히 순둥이 대박이가 늘 뺏깁니다. 늙어서 동작도 느린데 어린 동생한테 간식까지 뺏기는 대박이가 불쌍해요. 당첨이도 언젠가는 늙을 텐데 경쟁에서 밀리는 형의 슬픈 마음을 알까요? 아직도 철부지입니다. 신기하게 사람이나 개나 막내 티가 나나 봐요. 신기하게. 자, 8번 놀이 카드죠. 놀이, 신남, 장난감, 친구와 만남, 즐기는 거, 개구쟁이짓,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 이제 요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자료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예요. 네, 교재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시는 요 화면 그대로 강의 끝나면 제가 싹 다 캡처해서 단톡방으로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수강하시고요. 이게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 넘어가서 제가 캡처한 자료를 날리면 단톡방의 카톡 소리가 까똑까똑까똑 이렇게 되게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은 항상 문 모드로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가 또 데일리 숙제를 하면 주무시기 전까지 피드백을 올리기 때문에 밤 늦게 또 숙제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침에 일찍 사진 찍어 보내시는 분, 막 새벽에 피드백 주시는 분,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단톡방은 문 모드로 바꾸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놀이 카드인데요. 우리 집 당첨이와 초코예요. 친구네 강아지. 둘이가 동물병원에서 마지막까지 분양 못 받고 있었던 녀석들인데 그래서 당첨이는 사실 그 데리고 올 때만 해도 초코가 훨씬 이뻤거든요. 그래서 더 이쁜 초코를 친구가 데려가고 제일 못생긴 데다가 우리 당첨이가 사실 또 발가락 기형이에요. 발가락이 하나 더 있고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받았던 강아지라 배에 막 수술 자국도 10cm 넘는 수술 자국도 있어서 아마 그래서 아무도 안 데려갔나 봐요. 당첨이 수술 자국도 있고 미워 보인다고 아무도 안 데려갈 것 같아서 제가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분양받지 못하던 당첨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네, 아무튼 그 인연으로 지금도 초코랑 당첨이 그때 병원에 늦게까지 같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인지 기억하던데요. 그래서 어쩌다 친구네 강아지랑 한 번씩 만날 일이 있는데 서로 기억하고 알아보고 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자, 언제 났나 볼까요?
내일 대박이 생일을 앞두고 오늘 멍심당에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 강아지 전용 케이크예요, 여러분. 강아지 전용 케이크랑 수제 간식 파는 곳 이름이 멍심당이고요. 진짜 정성 가득 거의 3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케이크를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대박이는 오리 장각을 훨씬 더 좋아하네요. 그래서 동상이몽이었을까요? 오늘 친구네 초코 송이까지 푸짐하게 케이크와 오리 장각을 나눠 먹었어요. 어찌나 잘 먹는지 집에 강아지들이 모이니까 완전 강아지 유치원 같았어요. 이날 생일 파티하는 동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강아지 케이크라서 진짜 만들던데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 케이크 만드는 거 못지않게 시간 많이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케이크보다 오리 장각을 더 좋아해서 조금 실망했다는. 네, 나중에 유튜브에서 어떤 케이크였나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래요. 자, 9번 개꿀잠 카드인데요. 지금 까리가 자고 있는 건데 또 얼마나 편하게 자는지. 개꿀잠, 수면, 무반응, 방해 금지, 동요하지 않음, 변화 없음. 네, 요런 카드가 됩니다. 자는 까리를 그대로 제가 그림으로 옮겨서 담았죠. 자, 사례 볼까요? 개꿀잠과 신남이 같이 만나서 나온 케이스였네요. 날씨가 추워 보일러를 틀었더니 집안에서 추격전 하던 까리가 땀을 흘립니다. 허, 강아지 땀 흘리는 거 보셨나요? 개신기. 어느 순간 사라져서 찾으러 화장실 2군데도 뒤져보고 현관 문도 살펴보고 옷방도 들어가 봤는데 없어요. 허, 앞방 옷방은 방이 아니라서 보일러가 안 들어가 냉골인데 거기서 개꿀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서 보니 엄마가 찾아온 게 좋았는지 개신나 해요. 까리의 아지트 하나가 또 생겼어요. 이렇게. 너무 더워서 시원한 데 가서 잤나 봐요. 그 왜 여름에 너무 더우면 강아지들이 이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 현관 그 대리석 바닥 있는 거기에 거기 가서 이렇게 배 깔고 거기가 제일 시원한지 거기 또 잘 누워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10번 카드 사고 카드예요. 크고 작은 사고, 벽지를 찢는다거나 신발을 문다거나 뭐 가벼운 사고, 배변 실수, 착각, 오해 사건 뭐 요런 것들 소소하게 요런 것들 생길 때 나오는 카드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까리가 벽지 찢었죠. 그래서 벽지 찢은 요 사고 친 현장을 이렇게 딱 한 컷으로 만들어서 만든 카드예요. 근데 제목이 또 사고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또 무겁게 받아들이실까 봐 제가 여기 또 메롱 하는 걸 하나 추가해 넣어서 조금 카드가 무겁지 않도록 일부러 그림을 좀 더 그려 넣었죠. 자, 언제 나왔나 볼까요? 자, 테마와 힌트 자리인데요. 이따가 제가 이 데일리 배열법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아서 오후에 산책을 나갔어요. 그래도 혹시나 감기 걸릴까봐 외투를 입혔는데요. 몸에 딱 달라붙지 않은 헐렁한 외투라 그런지 대박이가 소변을 볼 때 옷의 배 부분이 젖었네요. 그래서 이거 옷 잘못 입히면 그 오줌 누다가 옷이 젖어버리는 거죠. 산책 중 갑자기 옷이 아래로 처지는 게 이상해서 봤더니 어머나 벌써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산책하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얼른 옷을 벗기고 닦아줬어요. 유모차에 태우고 담요를 덮어서 체온 유지를 해줬더니 다행히 감기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어, 살짝 사고는 있었지만 잘 케어해서 문제 없었다. 이렇게 리딩을 한 거죠. 자, 배열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데일리 배열법이에요. 요거는요, 그냥 순서대로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각각의 위치에 놓는데, 자, 맨 앞에가, 오전, 혹은 예를 들어, 저는 그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오후에요. 오전이 없어요. 이러신다면 내가 깨어있는 그 시간 중에 전반부를 제일 앞에 1번 자리에 놓고요. 자, 그 다음 맨 위에가 오늘의 중요 테마. 그리고 오른쪽이 오후인데, 오늘 하루 중에 후반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맨 아래가 힌트. 그래서 4장을 뽑으셔갖고 오늘 테마는 뭔지, 힌트는 뭔지, 전반부는 어떨까, 후반부는 어떨까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다가 카드를 놓으시고 리딩을 하시는 거예요. 자, 혹은요 하루의 흐름으로 3장을 이렇게 해서 뽑으셔도 됩니다. 하루 흐름 따라서 3장이니까 어떤 일이 생긴 순서대로 이렇게 리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불카드밖에 안 배웠는데 데일리하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신다면 그냥 한 장만 뽑아서 하셔도 됩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떨까요? 한 장 뽑은 걸로 나름 하루를 보내보시고 이 카드가 요렇게 드러났어요 하고 리딩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단톡방에서 여러분들 숙제 저도 같이 합니다. 저는 늘 수강생들이랑 숙제를 같이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는데 처음에 길잡이가 되어 줄 누군가가 있어야 그걸 보고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따가 단톡방으로 제가 그 네이버 카페 보내드리면 그 동안에 했던 수많은 데일리 사례들이 그 카페에 엄청 많아요. 미리 가셔서 어떤 식으로 했나 보시는 것도 큰 공부가 되니까 살펴보시고 이제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매일 하시면 됩니다. 주말 공휴일은 하지 않아요. 요령이 있는데요. 오전 10시까지 먼저 카드 사진부터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십니다. 피드백은 주무시기 전까지 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데일리 리딩이라서 요 카드가 오늘 하루 나한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데일리 리딩이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이 카드가 어떤 식으로 실제 임상에서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숙제를 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매일 카드를 뽑고 데일리 리딩을 하십니다. 주무시기 전까지니까 뭐 예를 들어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데일리 남기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단톡방은 꼭 무모들이요. 요거 숙제 열심히 안 하시면 제가 벌금 받습니다. 15kg짜리 한 포대씩 개사료 받아요. 그 유기동물 센터로 기부하는데요. 센터장님이 그 맛있는 사료 작은 거 이런 거는 개들도 입맛이 있어 갖고요. 맛있는 사료 먹고 나면 그다음에 맛없는 사료는 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사료 보낼 때 15kg짜리 한 2만 원 내외 정말 저렴한 사료를 보내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시고 소포장은 또 뜯어서 강아지들 주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큰 거 15kg짜리 한 포대 여러분들 숙제 안 하시면 제가 이거 받고요. 유기동물 센터로 기부할 거니까 저 거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동네에 찾아보시면 유기동물 센터 많거든요. 어느 센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저 거치지 않습니다. 자, 스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동물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 인간으로 태어나 더불어 사는 것이 동물에 대한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셨는데 유튜브에 달밤하우스라는 곳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스님이 유기견 10마리 포함해서 유기묘를 지금 40마리나 그런데 그 유기동물 센터들이 보통 보면 어디에 그 센터가 있는지 주소를 잘 안 밝히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아지들이 이제 나이 들고 아프고 이러면 몰래 와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마 여기 절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와서 갖다 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나서 근데 이 스님이 또 이렇게 다 보듬어 주고 케어를 하고 계셔 갖고 그나마 참 다행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키워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식구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저는 뭐 신랑이나 아들보다도 오히려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대박이 로또 당첨이가 훨씬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될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애완견과 반려견의 차이도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까요? 어머, 선생님, 소수령은 어려워요 하신다면 점점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정답 공개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차라리 점점점을 빨리 주시는 게 강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3초 이상의 침묵은요, 강사의 건강을 해칩니다. 또 답 주신 분이 계시네요. 애완은 인형 같은, 반려는 가족이고, 애완견은 식구의 의미가 아닐 것 같아요. 반려견은 반려자 같은 존재? 와,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반려견은요, 한 가족처럼 말 그대로 식구죠.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를 말하는데, 애완은요, 장난감 같잖아요. 내가, 갖고 놀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도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늘 하는 생각이지만 한 가족으로서 우리 반려동물들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반려견들이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발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하지 않은 다양한 배열법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배열법에 대해서 제가 사례 알려드리고요. 이 사원소 실제 임상 사례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특성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요. 페타로 다양한 실전 사례까지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 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